노다지 썰전. 자,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이 반도체 기판의 강자, 바로 심택입니다. 2025년 2분기에 드디어 길었던 부진을 털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심택의 이 부활이 과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 슈퍼사이클의 서막일까? 아니면 이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그냥 반짝 회복에 그치는 걸까?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 그리고 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심택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고공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의견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실적 개선을 보면요. 여기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분명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가 큰 그 신사업 역시 아직은 뭐랄까 좀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보수적인 전망이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근 실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3분기 실적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9%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00%, 그러니까 딱 2배로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적자를 면한 수준이 아니라 이익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반짝 회복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숫자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3분기 실적에는 예상치 못했던 DDR4 메모리 부족 사태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 BOC 기판의 주문이 급증한 효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BOC 기판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잠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기판이라는 게 수많은 반도체 칩들을 서로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아주 초정밀 회로판이거든요. 일종의 미니어처 도시계획도 같은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BOC는 비교적 오래된 기술이라서 도로로 치면 일반 국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심택의 미래 가치를 봐야 하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기술은 바로 MSAP,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유대로라면 고속도로 같은 차세대 기술이죠. 더 좁은 공간에 더 미세하고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어서 최신 스마트폰이라 웨어러블 기기처럼 작고 강력한 제품에는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는 이 일반 국도 통행량이 예상 밖으로 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국도 통행량이 9월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4분기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2%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해석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심택의 달라진 체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낮은 BOC 물량이 빠져나가는 4분기에도 핵심인 MSAP 부문은 SSD 컨트롤러나 서버용 수요에 힘입어서 20%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일반 국도 통행량이 줄어도 고속도로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져도 이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 고속도로 확장이 아직 전체 교통량을 감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MSAP의 20% 성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결국 BOC의 감소폭을 완전히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이 2%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3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변동비 부담이 커져서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발목을 잡았고요. 회사 측에서도 4분기 비용 구조가 3분기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매출이 조금 늘어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비용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미래 성장 동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과거의 실적 분석만으로는 심택의 잠재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차세대 그래픽 D램, 이 GDDR7 기판 시장을 봐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심택의 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이건 거의 독점적인 지위죠. 올해 관련 매출이 1,500억 원, 내년에는 2,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GDDR7에서의 기술력과 그 지배력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시장의 전체 크기입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전용 타이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의 주력은 여전히 일반 승용차 타이어인 것과 같습니다. 심택이 과거와 같은 그런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려면 이 고성능 스포츠카 타이어가 대중적인 세단 모델에도 장착될 만큼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2025년 GDDR7 기판 시작의 전체 규모가 한 2천억 원 중반으로 예상되는데 심택의 전체 예상 매출 1조 6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아직은 결정적 한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회사 전체를 하드캐리하기엔 아직 체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건 현재 시점에서의 이야기죠. 지금은 고사양 그래픽카드에 주로 쓰이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고성능 게임 콘솔 같은 새로운 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의 니치 마켓이 미래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택에는 GDDR7 말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소캠, LP캠 모듈입니다. 소캠 모듈.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대감은 정말 크죠. 노트북용 메모리를 훨씬 얇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고 기존 제품보다 판매 단가, 즉 ASP가 2배 이상 높으니까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수혜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성공한다면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가정이 붙습니다.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심택은 이미 40년 업력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청주 공장의 전용 생산 라인까지 다 갖췄습니다. 추가 증설 없이도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확보한 말 그대로 준비된 미래인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 회사가 지금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400억에서 500억 원의 매출 전망은 가뿐히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자신감의 근거가 오히려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관계자가 직접 시장의 크기는 가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경영진 스스로도 이 시장이 얼마나 클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더 큰 문제는 최종 고객사가 현재 단 한 군데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 고객사의 노트북 전략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채택을 미루게 되면 심택의 소캠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400억에서 500억 원이라는 매출 목표조차 아직 회사의 공식적인 내년 실적 전망치에는 포함되지 않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모든 신기술은 초기에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그 과실을 독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리스크보다는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의 잠재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황의 분위기도 지금 심택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2020년에서 2021년 그 뜨거웠던 슈퍼사이클 초입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가격 인상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내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2020년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폭증으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사 측에서도 물량이 굉장히 빠듯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수요 폭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LPDDR5에서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특정 고사양 제품에 대한 기술 프리미엄 성격이 강합니다.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전면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특정 기술에 대한 국지적인 가격 조정이라는 거죠. 이걸 업황 전체의 V자 반등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결국 B2C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전쟁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심택은 단순한 흑자 전환을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확실히 올라섰다고 봅니다. BOC 같은 저수익 사업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MSAP와 GDDR7이라는 이 고부가 가치 쌍두마차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캠 모듈이라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신무기까지 장착을 앞두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감소 등 재무 구조 개선은 이러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튼튼한 허리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심택이 시장의 조심스러운 예상을 뛰어넘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심택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또 미래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는 노력은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래 전망에 가려진 현실의 위험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3분기 실적을 부풀린 일시적인 요인, 반한 곳의 고객사에 의존하는 신사업의 명백한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더딘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섣부른 낙관은 금물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1조 6천억 원이라는 내년 매출 목표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수치라고 보이고요. 이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위해서는 결국 거시경제라는 외부 환경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네, 심택의 미래를 향한 두 가지 시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성능 기술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질주를 시작했다는 낙관론과 아직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심택이 과연 어떤 길을 달리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의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